안녕하세요. 건강 콘서트의 김혜연입니다. 얼마 전 한 조사에 따르면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인구의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이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분도 참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화면만 보고 내려다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 어깨가 결리고 딱딱해지는 느낌이 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국소 마취로 어깨 통증을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분이시죠. 이 정형외과 전문의 안형권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아래 함께 나가고 있는 자막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어깨 통증 저도 그렇고요. 제 주변에 보면은 정말 어깨 통증 호소하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어깨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깨는 이제 우리 몸의 관절에서 가장 가용 범위가 운동 범위가 큰 관절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깨가 굳어져도 환자분들은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질환들은 성인에게 있어서 만성 어깨 통증, 다시 말하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들,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또 일반인들이 많이 아는 오십견, 또는 이제 어깨 관절의 관절염 등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과 치료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여기 오십견 빼고는 조금 더 생소한 이름들이거든요. 하나하나 어떤 질환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전근개 파열. 이름이 어렵네요. 어떤 질환인가요? 네, 회전근개 파열 이름 굉장히 좀 어렵고 생소한데요. 쉽게 생각하면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의 근육 중에 어깨를 회전시키는 4개의 힘줄을 합쳐서 회전근개를 합니다. 그 4개의 힘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진을 보시면 극상근이라고 이 힘줄이 유난히도 많이 파열되는 힘줄이거든요. 이 작은 공간을 힘줄이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 어깨를 사용함으로써 이 힘줄이 이 작은 터널 속에서 마모되고 퇴행성 변화를 해서 파열되는 것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사실 어깨에 통증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회전근개 파열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회전근개 파열이니까 힘줄이 파열됐으니까 환자분들은 어깨를 못 들어 올리거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일반적으로. 그죠? 하지만 이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회전시키는 힘줄이기 때문에 이것이 파열됐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어깨에 힘이 떨어지거나 관절의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가장 흔한 증상이 통증인데, 어깨 질환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낮보다는 밤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주무실 때 약간 좀 욱신거리는 정도로 말씀하시는 네, 그것은 비단 회전근개 파열뿐만 아니라 어깨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호소하는 거고요. 밤에 주로 통증을 많이 일으켜서 자주 깨고, 낮에는 특정한 자세, 즉 어깨를 90도 위로 올리거나 할 때 이제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그런 병이 회전근개 파열이 되고, 이 파열이 방치가 돼서 힘줄이 많이 이제 약해지면 나중에는 이제 어깨 들어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근력이 많이 약화되는 그런 증상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전근개 파열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병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퇴화. 우리가 평생 어깨를 사용하니까 어깨 힘줄의 퇴행성 변화로 와서 오는 병이거든요. 이것은 마치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하고도 비슷한 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젊으신 분보다는 40세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노령이 될수록 아무래도 이제 힘줄이 약해질 거니까 파열 빈도가 증가합니다. 많은 경우에 특별한 손상이 없이 발생하고요. 또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뭐냐면 병의 진행 정도와 증상의 경중이 잘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힘줄의 파열 범위가 심하다고 해서 통증이 더 심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힘줄이 많이 끊어졌는데 불구하고 통증이 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늦게 진단돼서 굉장히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진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 있는 분들은 조기 진단 및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깨의 특성상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게 과연 회전근개 파열인지 그냥 간단한 어깨 통증인지 좀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깨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되면 진단이 쉬우면 아무래도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없겠죠, 그죠? 무릎의 관절염 말기 같은 경우는 X선을 찍으면 딱 보입니다, 관절염 말기가. 하지만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X선상에는 힘줄이 파열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힘줄 파열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를 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MRI 검사가 좀 고가의 검사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그것을 검사를 좀 회피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각각의 경우에 MRI 소개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상인 경우는 이게 이제 극상근인데 네. 힘줄이 새까맣게 보이죠, 이렇게 그죠? 네, 그러네요. 이게 이제 정상 힘줄이 붙어 있는 건데요. 자, 중간 걸 보면 힘줄이 오다가 끊어지니까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 붙어 있지 않고요. 네. 이게 파열이 이제 심하지 않는 경우고, 가장 오른쪽에 보면 이 파열이 방치가 되니까 마치 힘줄이 계속 위축이 되고 말라서 이 지푸라기처럼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공간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고도 파열인데, 자, 이거 비교하면 정상인 경우는 이 힘줄이 어깨를 누르고 있으니까 어깨가 이렇게 위로 많이 상방으로 올라가지 않는데, 고도의 파열인 경우는 마치 지붕 역할하는 힘줄이 없어지니까 어깨 굉장히 위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 2차적이 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통증이 굉장히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어깨 질환이 회전근개 파열이 무서운 것이 조기에 진단을 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방치가 되면 마지막 단계는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네. 또 적절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환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립니다. 네. 사실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드신 이제 퇴화성 질환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게 어르신들이 좀 아파도 많이 참으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서 그 치료가 있다면 어떤 방법을 좀 이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아, 이제 제가 MRI 보고 설명했는데요. 네. 이제 MRI를 보면 일반 이제 환자분들은 그 이제 회전근개 뭔지 잘 모르니까 네. 제가 관절 내시경, 직접 그 파열된 것이 내시경을 들어보면 어떤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인 경우는 힘줄이 하얗게 이렇게 보이죠, 그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정상인 경우고요. 파열이 구멍이 뻥 뚫린 게 보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정 파열인 경우 이제 내시경 소견이고, 이것이 가장 마지막 MRI 마지막 경우인데요. 파열된 것이 방치가 되니까 관절이 훤히 다 보이죠, 내부가. 이게 이제 고도 파열의 내시경 소견인데, 원래는 이렇게 힘줄이 정상일 때는 네. 힘줄이 관절면을 덮고 있기 때문에 내부가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파열이 방치가 되면 고도 파열이 되면 관절 내부가 훤히 보이는 것이 고도 파열의 내시경 소견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관절 내시경으로 보니까 확연하게 그 이제 네. 상처가 얼마나 큰지가 보여지는데 네. 치료 방법 어떤 네. 것도 있을까요? 네, 모든 병이 마찬가지인데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게 되면 수술하지 않고도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열이 심하지 않는 경정 파열인 경우는 인대 강화 주사를 놓든지 아니면 체외 충격파라는 게 요즘 많이 이제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체외 충격파가 뭐냐면 조직에 강력한 고에너지를 주게 되면 충격을 주면 새로운 혈관이 재생이 되거든요. 그 혈관에는 조직을 재생시키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상된 힘줄을 재생시키는 그런 치료가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인 것이고요. 네. 하지만 파열이 완전히 다 끊어져서 이것이 이제 힘줄이 스스로 힘으로 복원될 그런 가능성이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내시경으로 봉합을 하는데 최근에는 지금도 이제 모든 이제 이 치료는 전신 마취로 시행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신 마취가 환자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소 마취로 이제 시술을 진행하고요. 초소형 내시경을 가지고 관절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고 파열된 부위를 봉합하는 것이 파열이 많이 진행된 중증 파열인 경우에 관절 내시경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파열이 좀 많이 진행되신 분들께 실행된 게 관절 내시경 시술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국소 마취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자세히 어떤 시술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먼저 관절 내시경이라는 게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는 이제 어깨 질환을 모두 이제 피부 절개, 크게 절개하고서 관절을 치료했는데 관절 내시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위내시경 이런 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1cm 미만의 작은 구멍을 어깨 관절에 이제 뚫고서 소소형 내시경을 삽입해서 관절 내부를 직접 보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확대된 모니터를 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놓치기 쉬운 그런 질환들 모두 진단이 가능하고요. 절개를 하지 않고 수술하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없고 아무래도 통증이 별로 적겠죠. 재활이 굉장히 빠른 그런 장점이 많은 치료법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드는 게 전신 마취가 아니라 국소 마취로 진행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라 하더라도 무릎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국소 마취로 많이 진행하거든요. 부분 마취로. 하지만 어깨 같은 경우는 종전에 다 전신 마취로 진행합니다.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어떤 이제 위험이 있냐면은 환자가 일단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전신 마취를 한다는 것 네. 자체가. 그래서 국소 마취를 하게 되면 당뇨나 대부분 이 질환이 노년에 이제 중장년의 환자분이 많은데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등의 만성 환자들한테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네. 환자와 직접 호흡하면 시술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통증이 적고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가 가능하고 뭐 수술하고도 바로 그 다음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이 빠른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 전신 마취를 했을 때 그리고 네. 국소 마취를 했을 때 그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도표를 보고 간략하게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신 마취라 함은 네. 환자분의 자발 호흡을 완전히 억제를 한 상태에서 인공 호흡으로 이제 마취를 이제 수술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의식이 없어지겠죠, 환자가. 그렇죠. 일단 의식이 없어지니까 환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인공호흡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심폐기능이 합병증이 올 위험이 있고 그 인공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약제를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약제에 대한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노년에 심폐기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위험 요소가 약간 있겠죠. 이에 비해서 국소 마취는 환자의 자발을 유지하고 최소의 극소량의 이제 마취제만 어깨를 마취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제 수술 끝나고 바로 활동이 가능한 것이고 이제 심혈관이나 그런 이제 위험도가 거의 없는 것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환자가 수술 끝나고 난 뒤에 기존에는 전신 마취하게 되면 전신 마취를 회복하는데 또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걸려요. 그렇죠. 하지만 국소 마취를 하게 되면 수술이 끝나면 환자분들이 걸어서 병실로 가거나 아니면 휠체어 타고 가거든요. 네. 그만큼 바로 활동이 가능하고 수술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아마도 기도 삭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식사도 가능하고 환자분들이 호흡기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빠른 그런 장점이 많은 치료법을 하겠습니다. 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국소 마취가 훨씬 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그 어깨 질환, 어깨 통증을 해소하는 뭐 치료법에는 보통 전신 마취를 해왔었잖아요. 네. 그랬던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네. 우리 선진국에서는 이제 국소 마취를 진행을 하는데요. 많은 병원에서 이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숙련이 돼서 정확히 국소 마취가 가능해야겠죠. 만약에 수술할 중간에 마취가 풀리게 되면 그건 위험하겠네요. 위험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소 마취다 보니까 수술하는 의사가 굉장히 빨리 수술이 끝나야 됩니다. 대부분 1시간 안에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지만 국소 마취로 어깨 관절 내시경 수술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간단한 건 아니고 제가 하나 더 부연 설명하면 분명히 힘줄이 너무나 많이 끊어져서 꼭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전신 마취를 한다고 하니까 환자분들이 수술 부담으로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주사 맞고 이런 게 많은데 국소 마취를 한다 그러니까 환자들 일단 부담이 없으니까 이게 시술처럼 생각되거든요. 실제로 시술이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수술에 대한 게 부담감이 적어졌습니다. 확연히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장점이 많은 그런 이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무엇보다도 이 선생님들이 좀 경험이 좀 많은 분들이 좀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드는데 네. 그렇다면 국소 마취로 이 관절 내시경 시술을 받은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제가 첫 번째 사례는요. 57세 여자 환자인데 네. 이 환자는 직업이 이제 노인 요양 복지사니까 아무래도 환자분들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일을 많이 한 거죠. 복지관에서 김장 등의 일을 하다가 네.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거죠. 그러다 어깨에 극심한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내원한 건데 MRI 검사를 하니까 회전근개가 완전히 끊어진 거고요. 자, 사진을 보면 내시경 사진을 보면 힘줄이 이렇게 네. 구멍이 뻥 뚫려 있죠. 그죠? 그러네요. 이게 이제 끊어진 건데 이렇게 내시경으로 봉합된 게 보이죠. 실이 보이고 네. 그죠? 수술하기 전에 MRI를 보면 힘줄이 이렇게 끊어져서 하얗게 비어 있죠. 공간이 그죠? 네, 이게 그렇죠. 끊어진 건데 자, 수술을 6주 뒤에 보니까 힘줄이 이어져 있고 6개월 뒤에 다시 찍어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자기 힘줄로 완전 정상 힘줄처럼 붙었네요, 예, 바로. 덮여 있는 네. 그런 경우죠. 예, 치료가 잘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57세 이제 뭐 이렇게 넘어지셔서 다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네. 또 다른 사례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첫 번째는 외상 파열 사례고요. 두 번째 네. 사례는 62세 남자 환자인데 이 환자는 이제 3년 전부터 심한 어깨 통증이 있어 왔습니다. 네. 야간에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잘 잘 수 없었고 MRI 검사해 보니까 힘줄하고 이제 우리 이두박근이 뭐냐면 뽀빠이 이 알통 만드는 네네. 이 힘줄 그렇게 이것이 설명하니까 이해하시네요. 네, 완전히 끊어진 건데 자, 이것도 보시면 이게 이제 이두박근 힘줄인데요. 네. 뽀빠이 만드는 그 알통 만드는 힘줄인데 이게 힘줄이 많이 끊어졌고 이것도 이제 힘줄을 제가 고정해 줬고 그다음에
힘줄을 보면 회전근개를 보면 굉장히 많이 파열이 심하죠. 그러네요. 예, 관절이 혼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대파열입니다. 이걸 3년 동안 참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환자는 잘 몰랐죠. 이것이 네. 이제 회전근개 파열인지 저한테 와서 진단이 된 경우인데 제가 이 사례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회전근개 파열 중에 굉장히 심한 경우입니다. 이 환자는. 네. 예, 근데 이 경우도 이렇게 봉합이 잘 돼서 다 덮여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도 국소 마취로 다 안전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열이 심한 경우도 국소 마취로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하고 시술 시간도 1시간 미만으로 다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네. 회전근개 파열 치료를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하고 생각해서 제가 이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네. 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요. 목 디스크도 어깨 통증과 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네.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목 디스크와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제가 실제로 이제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실제로 이제 어깨 질환인데 목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환자분들이요. 실제 목의 문제인데 어깨의 질환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히 비교를 제가 하면 일반인들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근본적으로 어깨의 질환이고 목 디스크는 목의 질환이겠죠.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악화되고 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목 디스크는 목을 움직일 때 통증이 악화되고요.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움직임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 특정 각도에서 아프다 그랬죠. 하지만 목은 어깨 움직임에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는 이 어깨 삼각근, 이 어깨 이제 윗부분에 많이 통증 호소하시는데 목 디스크 환자들은 손가락 끝까지 뻗치는 방사통이 있거든요. 네. 어깨는 주로 여기 부위가 많이 아픈데 손까지 뻗치는 통증은 심하지 않거든요. 별로 없거든요. 네. 하지만 목 디스크 환자들은 신경이 완전 눌리기 때문에 어깨를 지나서 목 손가락까지 뻗치는 방사통이 많거나 나중에 손에 힘이 없거나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이 질환이 어깨는 아프지만 목 디스크를 더 의심해봐야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여기 어깨 부분이 조금 아픈데 이게 어깨가 아픈 건지 목이 아픈 건지 헷갈릴 때가 좀 많거든요. 네. 좀 방송을 해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좀 한번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깨 질환 중에서요, 이 회전 근개 파열 말고 이 석회성 건염이라는 질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질환인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석회성 건염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어깨 힘줄에 석회가 침착되는 것이 석회성 건염입니다. 원인은 왜 생기는지 원인 잘 모르고요. 네. 예, 주로 이제 보면 중장년의 여성에게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급성기에는 얼마나 통증이 심하냐면 네. 밤에 응급실에 오는 몇 안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어깨 통증으로. 그만큼 통증이 심합니다. 급성기 때는요. 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하얗게 이렇게 치약처럼 치즈처럼 생긴 게 보이죠. 그게 석회가 이제 낀 네, 건가요? 이게 힘줄 속에 석회가 침착된 겁니다. 네. 다행히도 석회성 검염은 엑스선상에도 쉽게 진단이 이렇게 가능한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단이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좀 많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고 하셨는데요. 밤에 이제 통증이 심해서 이제 실려갈 정도라고 하시니까 정말 괴로운 질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치료를 좀 받아야 될까요? 네, 석회성 검염도 석회의 크기가 크지 않거나 통증이 극심하지 않으면 비수술적 치료로 가능한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소염제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를 주든지 아니면 초음파를 보면서 석회를 잘게 부숴서 석회를 제거할 수도 있고 네. 체외 충격파로 고에너지를 줘서 석회를 깰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비교적 초기일 때 가능하고 네. 하지만 석회가 너무 크거나 너무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는 역시 국소 마취 하에서 관절 내시경으로 석회를 제거하면 씻은 듯이 바로 통증이 없어지는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이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이 석회한 건염 역시 국소 마취로 관절 내시경으로 시술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또 사례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자, 이 환자는 52세 남자 환자인데요. 2년 전에 어깨 통증이 극심하게 왔습니다. 갑자기요.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타 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됐고요, 환자분은.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에 저한테 오는 경우인데 이렇게 MRI를 찍어보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깨 질환을 의심하지 않고 네. 당연히 목에서 올 거라 생각해서 목 디스크 수술한 거죠. 하지만 환자분은 수술 후에도 증상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게 크게 어깨에 석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얀 게. 엄청 석회가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시경으로 국소 마취에 석회를 제거하고 난 뒤부터 바로 통증이 없어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목 디스크인 줄 알고 잘못
진단을 해서 이제 바로 진단을 못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치료를 받은 그런 사례였는데요. 그렇다면 또 다른 사례가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또 일반적인 전형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58세 여자 환자인데 이 환자는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이유 없이 극심한 왼쪽 어깨 통증이 시작된 거고요. 팔을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뭐 정말 힘든가 봐요. 네, 이 환자분은 이제 다른 침도 맞고 주사 맞고 하셨는데 네.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거죠. 그냥 와서 그냥 너무 아프니까 바로 수술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진단이 그렇게 안 된 경우인데, 자, 엑스선을 찍어 보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굉장히 큰 석회가 있죠. 정말 큰데요? 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정형외과 의사 하면서 본 경우 중에 가장 큰 석회가 큰 경우입니다. 내시경을 들여다 보니까 이 관절 내부에 보는 허연 모든 것이 석회입니다, 이게. 그리고 저걸 참으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힘줄도 이제 파열되어 있는데 석회가 워낙 크니까 힘줄을 부식시켜서 힘줄도 파열되어 있는 경우죠. 이렇게 내시경으로 석회를 제거하니까 바로 없어졌죠, 이렇게. 깨끗해졌는데. 네, 환자분은 수술 끝나서 석회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바로 모든 통증이 없어집니다. 눈물은 이제 환자들 만족도가 아주 극대화된 그런 경우인데요. 네. 이렇게 석회가 큰 경우도, 제가 지금까지 치료하는 경우 중에 가장 큰 경우거든요. 이 환자는 특별히 기억이 남아서 네. 제가 이제 사례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아무리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는 치료를 받으면 바로 이제 회복이 되기가 좀 쉬운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어깨 질환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오십견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보통 50대에 많이 생기는 질환, 그렇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또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십견인데요. 50대에 많이 앓고 지나간 데서 오십견인데 다른 말로는 동결견, 어깨가 굳었다는 겁니다. 동결견이요? 네. 네. 또는 유착성 관절 낭염, 아주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정상의 어깨 관절은 360도 가동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그렇죠. 큰 관절 주머니 속에 관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어깨 관절 주머니가 두꺼워지고 굳어진 것이 오십견입니다. 그래서 관절의 주머니가 용적이 감소했으니까 네. 어깨가 전 방향으로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오십견이고요. 주로 밤에 환자분들이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것도요. 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일상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관절 운동 부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일상생활 간단한 일, 화장실 가서 뭐 이럴 거 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제약을 가져오는 그런 병이 오십견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제 50대 특히 주부님들이 많이 오십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네. 흔한 질병이라고 하는데 오십견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오십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술하지 않고도 좋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는 간단한 주사 치료나 이제 저 관절 운동이 많이 제한된 사람들은 간단한 수면 마취 하에 이렇게 관절을 이렇게 꺾어주는 관절 수동 조작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대부분 많이 치료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증상이 굉장히 오래되고 너무 극심하게 통증이 심하고 뭐 지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이다. 너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 네. 그런 경우는 국소 마취 하에 내시경 사진을 보면 이렇게 핏발이 서 있는 게 보이죠. 네. 이게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염증이 있는 오십견일 때의 관절 염증 소견이고요. 이렇게 두꺼워진 관절 주변에 이렇게 기를 확 터주면 관절이 이제 용적이 증가해서 네. 증상이 바로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이것도요. 이렇게 일상생활에 제한이 심하거나 통증 지속 기간이 굉장히 심하고 주사 치료 중에도 효과가 없었던 그런 분들은 국소 마취하에서 관절 내시경 치료법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십견도 심한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술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실제 시술을 받았던 사례도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자, 이 환자는 54세 남자 환자인데요. 6개월 전에 눈길에서 외상으로 다친 겁니다. 이때 이제 관절이 약간 다친 거죠. 관절막이. 이후부터 어깨도 점점 굳어지고 야간에 심한 통증을 잠을 자기 어려운 거죠. 타 병원에서 주사를 수차례 받았으나 효과가 그때뿐이고 계속 병원 진행하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 하에 이분은 관절 내시경 시술을 했는데요. 내시경 사진을 보면 이 관절 내부에 굉장히 핏발이 서 있고 염증이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충혈되어 있고 누가 봐도 네. 이게는 염증이 있는 거 알겠죠. 예, 이렇게 내시경으로 염증을 깨끗이 제거하게 되면 수술 그 다음 날부터 관절 운동 범위가 많이 회복되고 통증도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네.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관절 내시경 치료가요. 이상하게 이 한국 분들 같은 경우 인내심, 참을성이 많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좀 참으시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조기에 좀 병을 발견했을 때 바로 치료를 하면 참 좋겠지만 그 병을 좀 키우신 경우 그런 네. 경우에는 또 인공관절로 치료를 해야 할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제 제가 마지막 사례를 보고 직접 설명을 드릴게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80세 여성 환자인데 어깨 아픈 게 이제 1, 2년 된 것이 아니라 10년쯤 된 겁니다. 10년이요? 네, 뭐 치료란 치료는 다 해본 겁니다. 수술 빼고는요. 네. 주사 치료, 물리 치료 엄청 많이 했는데 어깨를 더러울 때마다 관절에서 심한 소리가 납니다. 통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도저히 수술이 무서워서 피하고 있다가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 수가 없다 해서 온 경우인데 이 환자는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관절염이 굉장히 많이 왔고 또 MRI를 찍어 보니까 힘줄 남아 있는 게 거의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힘줄 파열로 인한 2차성 관절염이 온 건데요. 이런 경우는 힘줄 봉합을 못 하거든요. 너무나 파열이 심해서 네.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깨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그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어깨 운동 범위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그런 치료법인데 마지막 단계의 치료법입니다. 어깨 인공관절이라는 것이요. 최후의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만약에 너무 극심하게 통증이 심하고 연세가 있고 힘줄을 봉합하지 못하거나 네. 만큼 심하게 힘줄이 파열됐거나 관절염 말기인 경우는 이렇게 인공관절 하게 되면 좋은 치료 결과를 요즘 많이 보고하기 때문에 많이 치료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이런 치료법도 있다는 걸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10년 동안 아프신 어깨로 이렇게 사용하셨는지 참 놀라운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관절로 이제 치료를 받았을 경우 혹시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게 없나요? 부작용보다는요. 네. 어깨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관절 운동 범위가 아무래도 작아질 것 360도 정도는 안 네. 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는 정도로만 되고요. 그 정도가 이제 약간의 단점이고 통증의 호전 효과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 연세가 70세 이상이 마지막 단계에 너무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치료하고 있는 그런 치료법이기 때문에 그래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어깨 통증하면 예전에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새는 뭐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지 뭐 30대뿐만 아니라 뭐 20대 심지어 어깨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을 좀 많이 신경 쓰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평소 생활 속에서 어깨를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비법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깨는 360도 가동 관절,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 운동을 보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무리가 가고 아파도 굳어도 아플 수가 있거든요. 평상시에 무리한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고 만약 통증이 있다 그러면 어깨를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그 통증이 아픈 기간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혹시 내 어깨에 탈이 난 것이 아닌가 정확한 진단을 빨리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혹은 방송 후에도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자막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국소마취로 어깨 통증을 간단히 해결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안형건 원장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많은 도움 되셨나요?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